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우리의 뇌는 정말 놀라운 기관이에요.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면 할수록 더 많은 비밀이 밝혀지고 있죠. 특히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가장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는 바로 신경가소성이에요. 이는 우리의 뇌가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재구성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뇌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상상만으로도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생생하게 상상할 때 뇌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신경 활동을 보인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넘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현상이죠. 이제 이 놀라운 뇌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스트레스는 원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 메커니즘이에요. 원시 시대의 맹수를 만났을 때 빠르게 도망치거나 싸울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기능이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직장 스트레스, 인간관계 갈등, 경제적 압박 등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들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각성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요. 특히 해마기역을 담당하는 부위와 전전두엽 이성적 사고와 창의성을 담당하는 부위의 기능을 저하시킨답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뇌가 생존 모드에 갇히게 돼요. 이때 뇌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거나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대신 기존의 패턴과 습관에만 의존하게 되죠. 마치 컴퓨터가 안전 모드로 부팅되는 것처럼 최소한의 기능만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가 우리의 진화와 성장을 막는 이유랍니다. 더 심각한 것은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구조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편도 체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는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해마는 위축되며 전전두엽과의 연결이 약해져요. 이는 우리를 더욱 불안하고 충동적이며 부정적으로 만들죠.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또한 우리를 중독시켜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몸은 익숙한 화학 물질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찾게 되죠. 항상 걱정거리를 찾고 부정적인 뉴스에 집착하며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뇌의 신경 가소성 덕분에 우리는 이런 패턴을 바꿀 수 있답니다. 명상,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뇌는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특히 마음챙김 명상은 전전두엽을 강화하고 편도체의 과활성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죠.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과의 관계를 바꿀 수는 있어요. 스트레스를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인식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뇌의 반응이 달라진대요. 이런 인식의 전환이 바로 우리가 스트레스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열쇠랍니다. 나의 생각에는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만성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우울증, 불안장애, 번아웃 등이 모두 뇌가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된 결과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한 웰빙을 넘어서 우리의 뇌, 건강과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의 뇌는 고통에도 중독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과정이랍니다. 우리가 특정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뇌는 그 감정과 관련된 화학 물질에 익숙해지고 결국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카페인이나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예를 들어 항상 불안해하는 사람의 뇌는 불안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에 적응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뇌는 이 화학적 상태를 정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불안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불안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걱정만 하지? 라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은 뇌의 화학적 중독 때문이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피해자 의식에도 중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남 탓을 하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도 특정한 화학 물질을 분비시켜요.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이 화학적 칵테일에 중독되고 계속해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해석하게 되죠. 분노 중독도 흔한 현상이에요. 화를 낼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은 강력한 각성 효과를 가져요. 이 화학 물질들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강하고 힘있게 느끼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화낼 거리를 찾고 갈등을 만들어내며 논쟁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익숙함의 편안함 때문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도 익숙하면 안전하게 느껴지거든요. 변화는 불확실성을 의미하고 우리의 원시적인 뇌는 불확실성을 위험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자각이에요. 자신이 어떤 감정에 중독되어 있는지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오늘도 또 불안해했네. 또 화를 냈구나. 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패턴 깨기예요. 평소와 다른 반응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불안할 때 심호흡을 하고 나는 안전하다고 말하거나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뇌가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 화학 물질 만들기예요.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감사일기를 쓰면 도파민이, 명상을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이런 건강한 방법으로 기분 좋은 화학 물질을 만들면 뇌는 점차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통에 중독된 뇌를 행복에 중독된 뇌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나는 변했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진짜 변화일까요? 뇌과학적 관점에서 진정한 변화란 단순히 행동이나 습관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 뇌의 물리적 구조가 실제로 변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마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업그레이드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랍니다. 뇌의 물리적 변화는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요. 첫째, 시냅스 신경세포 간 연결의 강도가 변해요. 자주 사용하는 신경 경로는 더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는 경로는 약해지죠. 둘째, 새로운 시냅스가 생성돼요. 새로운 학습이나 경험을 할 때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요. 셋째, 신경세포 자체가 새로 생성될 수 있어요. 신경발생. 특히 해마에서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에서 회복한 사람의 뇌를 MRI로 촬영하면 실제로 구조적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전전두엽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하고 해마의 크기가 커지며 편도체의 과활성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아졌다는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화예요.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런던의 복잡한 도로를 외워야 하는 택시. 운전사들의 해마공간 기억을 담당가 일반인보다 크다는 것을 발견했죠. 더 놀라운 것은 운전 경력이 길수록 해마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는 성인의 뇌도 훈련을 통해 물리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랍니다. 명상이 뇌를 변화시키는 과정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어요.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뇌를 스캔한 결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편도체의 회백질 밀도는 감소하고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회백질 밀도는 증가했어요. 또한 자기 인식과 공감을 담당하는 뇌 영역도 두꺼워졌답니다. 이런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돼요. 예전에는 자동적으로 불안해했던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충동적이었던 사람이 신중해지며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죠.
이것은 의지력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인의 뇌는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90세 노인의 뇌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물론 젊을수록 변화가 빠르고 쉽지만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핵심은 꾸준함과 반복이랍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해요. 21일이면 습관이 된다는 말이 있지만 뇌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는 최소 3회 6개월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한번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은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변화가 된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경가소성은 21세기 뇌과학의 가장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예요. 이는 우리의 뇌가 평생에 걸쳐 구조와 기능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마치 점토처럼 계속해서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발견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답니다. 진경가소성이 발견되기 전까지 과학자들은 성인의 뇌는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한번 형성된 뇌는 변하지 않고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뇌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뇌졸중으로 손상된 뇌가 다른 부위를 활용해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죠. 진경가소성은 여러 수준에서 일어나요. 가장 작은 수준에서는 시냅스의 강도가 변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면 관련된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강해지는 거죠. 더 큰 수준에서는 뇌의 기능적 재구성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 피질이 청각이나 촉각 정보를 처리하도록 재구성돼요. 이것이 시각장애인들이 일반인보다 뛰어난 청각이나 촉각을 가지는 이유랍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는 영역을 낭비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죠. 진경가소성을 극대화하는 핵심은 도전과 새로움이에요. 뇌는 익숙한 것을 반복할 때보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더 활발하게 변화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배우는 것 등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죠. 특히 복잡하고 도전적인 활동일수록 더 많은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 연결이 강화된답니다. 운동도 신경가소성을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유산소 운동은 BDNF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는 단백질의 생산을 증가시켜요. BDNF는 뇌의 비료라고 불리며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과 기존 신경세포의 생존을 돕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해마가 더 크고 인지 기능이 뛰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풍부하고 자극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면 뇌의 가소성이 증가해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지적인 자극을 받는 것이 모두 도움이 되죠. 반대로 단조롭고 자극이 없는 환경은 뇌의 가소성을 감소시켜요. 진경가소성의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 부정적인 사고 패턴, 트라우마의 영향 등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 뇌에 있어요. 물론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필요한 것은 당신의 의지와 행동뿐이에요. 상상의 힘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넘어서는 과학적 현상이에요. 뇌영상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무언가를 생생하게 상상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실제로 그것을 경험할 때와 거의 동일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를 상상하면 실제로 피아노를 칠 때 활성화되는 운동 피질이 똑같이 활성화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멘탈 리허설의 과학적 근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파스쿠알 레오네 박사팀이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피아노를 전혀 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실제로 피아노를 연습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머릿속으로만 연습하게 했죠. 놀랍게도 5일 후 두 그룹의 뇌 스캔 결과가 거의 동일했어요. 상상만으로도
실제 연습과 같은 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시각화가 효과적인 이유는 뇌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레몬을 먹는 것을 상상하면 실제로 침이 고이는 것처럼 뇌는 생생한 상상에 마치 실제인 것처럼 반응해요. 이 원리를 활용하면 우리는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미리 경험하고 그에 맞는 신경 회로를 만들 수 있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시각화 훈련을 하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체조 선수들은 경기 전에 눈을 감고 완벽한 연기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 반복해요. 이때 근육에서는 실제로 미세한 전기 신호가 측정된다고 해요. 몸은 가만히 있지만 뇌는 실제로 운동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멘탈 트레이닝이 실제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시각화를 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성공한 날을 떠올리는 것보다 성공한 후의 구체적인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어떤 집에서 일어나는지, 무엇을 입고, 어디로 출근하며, 누구를 만나는지. 디테일할수록 뇌는 그것을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여요. 감정을 포함시키는 것도 핵심이에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 자부심, 만족감을 실제로 느껴보세요. 감정은 기억을 강화하고 동기부여를 높이는 강력한 도구예요. 또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모습도 함께 시각화하면 좋아요. 현실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미 머릿속으로 연습한 대로 대처할 수 있거든요. 시각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규칙적으로 실천해야 해요. 매일 아침 10에 5분, 저녁 잠들기 전 10에 5분씩 시각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때가 뇌파가 알파파 상태여서 잠재의식에 접근하기 쉽거든요. 조용한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원하는 미래를 마치 영화를 보듯 상상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으로는 시각화와 함께 감사를 결합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해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거죠. 나는 건강한 몸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직장에서 일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같은 식으로요. 이런 방식은 뇌를 이미 성공한 상태로 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방법이랍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당신도 경험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각자의 뇌가 가진 인식의 틀 또는 인지적 필터를 통해 현실을 해석하죠. 유명한 오리토끼 그림을 아시나요? 같은 그림인데 어떤 사람은 오리를, 어떤 사람은 토끼를 먼저 봐요. 이것은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랍니다. 인식의 틀은 우리의 과거 경험, 믿음, 기대에 의해 형성돼요. 뇌는 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틀에 맞춰 해석하려고 하죠. 이것이 확증 편향이 생기는 이유예요.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의 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건 우연이야 또는 곧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해석해요. 반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믿는 사람은 작은 행운도 크게 느끼고 감사하죠. 같은 현실인데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인식의 틀은 특정한 신경 회로의 패턴이에요. 자주 사용하는 사고 패턴은 강한 신경 연결을 형성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본 설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신경 가소성 덕분에 우리는 이 틀을 바꿀 수 있어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고 기존의 틀을 재구성할 수 있답니다. 인식의 틀을 바꾸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리프레이밍이에요. 같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실직을 실패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이별을 상실이 아닌 성장의 계기로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엔 억지로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뇌가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이게 돼요. 또 다른 방법은 반대 증거 찾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믿음에 반하는 증거를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거죠. 나는 사랑받지 못해라고 믿는다면 누군가 나에게 친절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이런 증거들을 모으다 보면 기존의 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명상도 인식의 틀을 바꾸는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마음 챙김 명상은 우리가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해줘요.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거리를 두고 보는 거죠. 이런 관찰자적 시각은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줘요. 인식의 틀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유연한 관점을 갖는 거예요. 오리도 보고 토끼도 볼 수 있는 능력, 하나의 상황에서 여러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고 창의성의 원천이며 행복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당신의 인식의 창문을 활짝 열어보세요.